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 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비아레알 대 레알 마드리드 축구와 관련하여서 비아레알은 베티스 원정을 잡고 6위로 올라섰으나 레알은 그라나다전 승리로 1위를 유지 중에 있고 비아레알은 베티스 원정에서 예상 밖의 승리를 따내고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센터백 토레스가 마무리를 지었고 카프의 골도 나왔습니다. 츠크웨제와 오리에 등 네이션스컵을 다녀오게 된 선수들의 합류와 부상 중이던 흐르네벨트가 돌아왔기에 모처럼 풀피스로 경기에 임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레노도 부상 우려를 딛고 선발에서의 공격수로 출전을 하였는데 특유의 전방 움직임으로 수비수들을 달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레알은 아센시오의 원더골로 그라나다 전을 승리를 하였습니다. 징계를 받은 비니시우스가 결장을 하였고 벤제마의 부상에 대한 이탈도 있었기에 고전을 한 경기였지만 결과를 챙긴 모습이었습니다. 이스코와 아자르 요비치 등의 중용을 받지 못하던 벤치 자원들이 출전에 대한 시간을 받으며 경기에 나서기도 하였고 지난번에 경기를 빠졌던 카세미르도 이번에 원정에는 돌아올 것 같습니다. 비아레알, 레알 마드리드 이 두 곳에 있어서 레알은 벤제마가 다음 주 중에 있는 챔스권의 16강 원정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에 상승세의 비아레알전에서 다소 수비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비아레알이 승점을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레알은 벤제마의 부상에 대한 여파를 떠나서 16강 1차전 일정이 코앞에 다가왔기에 이 경기에 풀 전력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카세미루와 카마빈가 등 수비력을 갖추고 있는 활동량이 많은 수비형의 미드필더들을 내보내서 경기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비아레알이 홈에서 후르네벨트와 모레노 위주로 공격을 풀어서 나가겠지만 상대방의 타이트한 압박에 대해서 승점 1점에 만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비아레알 리그에서는 6위로 패무패승승 앞선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하였고 분위기 반전에 있어서는 성공 중에 있습니다. 그에 앞선 세 경기에서 크게 무너져 나왔는데 직전의 2연승이 주는 의미는 상당한 곳입니다. 가뜩이나 최근에는 날개를 달고 있는 베티스 원정에서의 완벽한 승리를 따냈기 때문에 분위기에 있어서는 크게 개선이 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부터 언급을 한 내용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에메리 감독 특유의 점유에 대한 전략은 강호와의 격돌에서의 구도라고 크게 수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직전의 맞대결에 있어서 근소하게나마 점유율에서의 우위를 취하게 되면서 포어 싸움에서의 자신감을 드러내 오기도 하였습니다. 비아레알 레알 마드리드 축구 운영에 축을 꼽게 되는 파레오가 여전하게 건재하기도 하고 카프에 또는 이보라가 훌륭한 파트너십을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 일정에 있어서도 레알 마드리드와의 중원에서의 격돌 구도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레알 마드리드가 꺼낼 수 있는 카드를 제한을 하는 데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최근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풀백 쪽에서도 준수한 대응을 하고 있는 곳이며 포이스 페드라자 모두 합격점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1대1 대응에 대한 수비 역량에 있어서는 탑 레벨에 이르지 못하기도 하며 상대방의 발빠른 측면에서의 옵션들을 제대로 저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보여집니다. 대체적으로 이들의 센터백 조직에 있어서 높이 싸움에서 강한 편이긴 한데 측면을 잘라서 들어오는 형태의 수비 상황에 있어서 대처적인 능력이 다소 떨어집니다. 컵백과 유사한 패턴에 유독 약한 전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의 실점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곳은 악재가 있는 곳으로 최근까지도 기세가 좋았던 모레노는 어퇴 직전의 두 경기에서 침묵을 지키기도 하였습니다. 부상이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는 출전이 불가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비아레알 레알 마드리드 모레노의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옵션이 부족한 점이 아쉽기도 하며 피노 추쿠에제 등이 본 판도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발산을 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결장자는 코클렘 페냐 모레노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레알 마드리드 리그에서는 1위로 승승무패승 앞서 언급을 하였는데 비아레알이 모레노의 침묵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카드가 부족했다고 언급을 한 반면에 이들은 기본적으로 체력을 아끼는 것을 제1목표로 설계를 하듯 득점이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 몇몇 벤치 멤버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아레알과의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현 상황의 난이도는 제법 높은 곳입니다. 무엇보다 벤제마의 몸 상태는 최상이 아니기도 합니다. 본 내용에 있어서 코칭 스텝의 코멘트를 확인을 하기도 하였고
다음 일정을 위해서 벤제마를 아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대체적인 옵션으로 꼽고 있는 요비치는 영향력을 보일 만한 옵션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선택지 이스코도 영향력을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며 그나마 아센시오, 비니시우스 등 좌우 측면에서의 옵션들의 영향력을 극대화를 할 수는 있겠는데 체력적인 부하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밸런스를 유지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중원에서의 힘과 힘싸움에서 수세에 몰릴 여지도 있기도 합니다. 플랜 A를 제대로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체력적인 부담까지 떠안고 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아레알, 레알 마드리드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나폴리 대 인터밀란 축구와 관련하여서 나폴리는 4연승에 성공을 하면서 다시 리그 선두를 노리고 있습니다. 인테르는 나폴리의 승점 1점 차 앞선 1위로 나폴리는 최근 4경기에서 3차례의 클린시트를 비롯해서 경기당 2골 이상을 뽑아내며 전승을 거뒀습니다. 코로나와 부상 차출 등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가장 큰 팀이었는데 기존 선수들로 잘 버텼고 다시 반격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부터는 네이션스컵에 나섰던 센터백 쿨리발리와 중앙 미드필더 안기사가 출전할 수 있기에 100%도 경기에 임할 수 있습니다. 오시멘과 인신의 메르텐스 등 공격진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다음으로 인테르는 주중에 경기가 없었던 나폴리와 달리 로마를 상대로 코파 이탈리아 8강 경기를 치렀습니다. 제코와 산체스 등 투톱의 연속골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브로조비치와 산체스, 스크리나르드, 주축 선수 대부분이 풀타임을 소화를 하였기에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워낙 뎁스의 강점이 있고 베지노와 둠프리스, 차라노글로와 라우타로 등이 주중에 짧게 뛰었기에 이 경기에 풀타임 출전을 기대할 만합니다. 나폴리, 인터밀란 이 두 곳에 있어서 인테르가 원정에서 우승 경쟁 중인 나폴리 상대로 크게 무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비적으로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인테르기에 저득점을 가져가야 합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접전을 보고 있는데 나폴리는 쿨리발리와 안기사의 복귀로 기존의 라우마니, 루이즈 등과 수비에 안정감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라우타로와 제코를 전면에서 내세울 인테르의 맹공도 버틸 힘이 있는 곳으로 그렇지만 바렐라와 브로조비치, 비달 등 수비에 강점이 있는 삼선을 내보낼 수 있고 드브리와 바스토니가 최종적인 수비에 나설 인테르도 수비적으로 충분히 승부를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팀이 중원에서 치열하게 경합을 하면서 승점을 나눠 가질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나폴리 리그에서는 2위로 승패승승승 최근 리그에서는 3연승을 기세가 좋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득점력에 대한 부재로 곤욕을 앓고 있었는데 복귀를 한 오시멘, 메르텐스, 엘마스, 이시네 등의 페이스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최근 일정에 있어서 도합 26회의 슈팅을 시도를 하였고 전체 패스의 44.5%엔 416회의 패스를 상대방의 지역에서 시도를 했을 정도로 압도적인 운영을 했습니다. 꽤나 큰 불안적인 요소였던 1선과 2선의 응답력에 있어서는 현 시점에 있어서 큰 문제를 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주중의 일정에서 치르게 된 상대보다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나폴리, 인터밀란 축구 넓은 활동 반경과 적극성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 루이즈, 로보트카도 인상적인 곳으로 이들로 구성을 한 3선의 조직의 짜임새는 인터밀란의 중원 코어 구성에 비해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다만 주로 후반 중반을 기점으로 하여서 문제를 드러낸다는 점은 참고를 해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9실점 중에 무려 6실점을 후반전에서 10분 이후에 집중적으로 내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실점에 대한 가능성은 원천으로 배제를 하지는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결장자는 지엘린스키, 로자노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인터밀란 리그에서는 1위로 무승승 패승 지난 컵에서도 대부분의 주력적인 자원들을 가동을 하였습니다. 제코는 친정팀 로마를 상대로 하여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구현을 해냈고 주변에서의 이선들이 생성을 해서 낸 찬스들도 상당했습니다. 다만 본 일정은 분명 없이 공앞서 언급을 한 대로 체력적인 열세를 안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수동적인 대응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 일정에 있어서도 바렐라, 브로조비치를 포함을 하고 있는 코어 조직의 영향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에서는 인터밀란의 화력이 다소 떨어진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승점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코어 조직의 존재감 덕분이었습니다. 나폴리, 인터밀란 하필 이번에 일정에 있어서 만나게 될 나폴리는 코어 싸움의 강호이기도 하며 가뜩이나 체력적인 열세를 안고서 싸워야 하는 인터밀란으로는 상대가 퍽 부담스러울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올 시즌에 있어서 인터밀란은 무쌍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구현하고 있는데 상위 전력들과의 전적의 관리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참고로 상위 4개 클럽과의 6경기에서는 단 1승 3무 1패를 기록을 하였을 뿐이고 멀티로 득점을 기록한 경우에는 단 2회에 그치기도 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제쿠 이외의 유력적인 일선으로 꼽는 라우타로는 최근 5경기에서 별다른 활약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결장자는 바스토니 선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폴리 리그 선두에 자리하고 있는 엔테르를 바짝 추격 중에 있습니다. 현재에는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황이긴 하지만 승점 차를 탄 1점 차로 좁힌 상황입니다. 이번 일정에 있어서 승리를 점하게 된다면 리그 1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테르는 직전 밀란 더비 패배로 인해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이번에 나폴리전 승점 확보에 있어서 실패를 한다면 1위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에즈로마와의 컵 대회에서의 경기 승리로 인해서 다시금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리그에서의 선두 유지를 위한 승점 3점이 절실하기도 하며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나설 가능성은 높습니다. 나폴리 인터밀란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